일과 에너지 개념 심화 문제인데요. 자,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그 풀이 요령들을 설명해 줄 텐데, 먼저 그 풀이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배웁니다.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배우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를 배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아니, 외울 게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것 중에 외울 거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외우지 않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쌤이 또 외우라고 했었던 거, 인사할 때 말하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루트 EGH. 루트 EGH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1m만큼 낙하했을 때 속력이 V였어. 속력이 2V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낙하해야 될까요? 이것도 바로 이 루트 EGH로 바로 풀 수 있죠. 그냥 루트. 아니,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1m 낙하했더니 속력이 어떤 속도 V가 됐단 말이야. 이 속력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낙하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렇지. 4m만큼 낙하해야 되겠죠. 거리의 루트에 비례하는 게 속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2배 됐다는 얘기는 거리가 4배 됐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이런 팁들을 외워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전의 역학적 에너지와 후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일과 에너지 파트 문제는 항상 전과 후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다 풀린다는 겁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어떤 전과 후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일과 에너지 파트 문제라고 한다면, 반면에 우리가 운동방정식 세우는 문제는 아주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체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전체로 보는 것보다는 물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힘을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F네임의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는 게 운동법칙 문제라고 한다면, 일과 에너지 파트는 처음과 나중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을 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 파트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이걸 뭐 세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전과 후의 값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개념심화 1번을 보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니까 지금 마찰력이나 공기정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해 갔다는 거야. 이만큼 좀 이동해 갔다. 그 다음에 요놈은 이만큼 내려간다. 이때 질량은 전부 다 m이고요. 이 내려온 높이가 h였다. 이 높이가 h였다. 그리고 이게 A, B가 되고, 이만큼 왔을 때 속력이 V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된 상황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어떻게 식을 세워줄 수 있냐? 빗금치지 않은 공간, 않은 상태와 빗금친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근데 처음 상태에서 정지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없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겠네요. 근데 요놈은 여기가 있고 요놈은 여기가 있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맨 처음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을 그냥 0으로 넣자.
그러면 나중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자, 맨 처음 이 상태, 요 상태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체 이 시스템의 A와 B의 전체 시스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놓자 이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 상태에 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야? 감소했죠. 요 놈은 그대로인데 요 놈은 내려갔으니까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양이 마이너스 mgh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량만 딱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로 증가됐겠네요. 근데 둘 다 여기가 속도 V면 이놈도 속도 V가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 처음 상태는 운동 에너지 제로였고 나중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될 테고 그게 어떻게 식으로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2m이니까 2m V 제곱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라지고 mm 사라지니까 V는 얼마가 된다? 루트 GH가 된다. 식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푼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야. 자,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마찰력이나 저항이 없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가 보존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탄성 에너지 없으니까 뭐 이건 없고 이거 두 개 의한 거다라는 거야. 처음 상태에 비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로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눈빛으로 보니까 한 3분의 1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 알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맨 처음에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처음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여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길면을 잡고 여기를 뭐 라지 H로 잡아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 상태에 요놈의 그러니까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등식을 세우고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 이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요놈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요놈은 플러스 mg 스몰 h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제로니까 0은 그 다음에 나중에 요놈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 요놈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제로죠. 제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둘 다 각각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공통되는 거 요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식으로 세울 필요 없이 감소한 이거만큼 요거는 같다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식은 이 문제에 대한 식은 이렇게 세워지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 찾기 전에 이제 또 문제 또 단서가 주어졌네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그림 위쪽에 보면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이 말을 써줘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잘못했죠? 질량이 다르네요. 질량이 쌤 같다고 나왔는데 질량이 다르니까 이거 다시 식을 세워줘야 되겠네. 어떻게 식을 세워줄까? 요거를 달리해주면 되겠네요. 진짜. 요거 두 개가 똑같지 않단 말이야. 똑같지 않아서 어떻게 식을 달리해주면 되냐면 요 놈만 감소했고 감소량이 이렇게 되고 2분의 1 mv 제곱 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요. 그러면 이제 V가 바로 안 나오네요. V가 바로 안 나와. 라지엠과 스몰엠이 다르니까 V가 바로 안 나오고 여기에 주어진 단서를 하나 더 써줘야 돼. 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감소량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요거네요. 요거의 4배이다. 요거를 2라고 한다면 요게 4,2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요게 3대 1이 되기 위해서는 라지엠과
스몰 m의 b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3대 1이 된다는 거네. 그러면 라지 m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m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m 대신에 3m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m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m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m 사라지고 2니까 2로 나눠져서 2분의 ch가 v 제곱이다. 그러니까 v는 루트 2분의 ch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네. 설명 듣고 있는 거 맞죠? 아 근데 v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v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뭘까요? h를 구하라는 거네. h를 구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ch분의 2 v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니은번이 맞다라는 거예요. 니은번이 맞다. 그 다음에 기억번 봐볼까요? 기억번.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이게 맞는데 이걸 맞다는 걸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되게 기억번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너희들 판단하는 게. 자, B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B 운동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A의 운동이 증가했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볼까? 여기서 봅시다. B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까? 4, 2에서 2를 빼면 이게 3,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량인데 감소량에서 증가량을 빼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비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mgh-2분의 1 mv제곱 이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야. 그거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A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이게 억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있어요. B는 봐봐. B는 위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크겠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더 크겠니? 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지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고 일정해야 되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그림과 상관없이 그냥 문장으로 국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A, B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돼. 근데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 형태로 증가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해야 되겠지. 이렇게 국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되고.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디귿번 틀렸죠? 디귿번은 이제 라디오는 3M이니까 틀렸고 1번은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풀이를 해봤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오늘 너희들 테스트 20문제 볼 텐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낮습니다. 더 쉬우니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더 쉬워. 확실히 쉽습니다. 객관식 있어요? 몇 개예요? 객관식이 거의 객관식입니다. 17문제가 객관식이고 주관식 단답형인데 몇 개예요? 3개 단답형 3개 그 다음에 17개 객관식 선생님 커트라인이 몇 개예요? 커트라인이 10 개요. 네. 10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왜?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얘는 이제 영원히 몇 개밖에 됐지? 시험 안 봐도 돼요. 뭔 소리야? 누가? 이에요. 리안이. 그래도 리안이 뭐 열심히 할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있었던 깜빡이네.
전동기가 실로 연결된 물체 A에 50N의 힘을 수평방향 적용하며 당기고 있다. 나는 전동기가 50N의 힘을 적용해서 잡아당기고 있다. 맨 처음에 전개했다라는 거죠. 자, 2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2초 동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B 역학제의 증가량을 이렇게 짝지시오.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자 우선은 가를 보면 20kg에 50N의 힘을 작용했어. 그러면 근데 이제 2초 동안 작용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2초 동안 어떻게 될까? 가속도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가의 경우 F는 mA식을 써서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 A는 m분의 F잖아요. 가의 모든 마찰력이나 저항력이 없으니까 20kg에 50N의 힘을 가해줬어. 그럼 2.5m/s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가 2.5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2초까지 물었잖아요. 그러면 2초 뒤에는 처음에 전기 상태에서 출발해서 2초 뒤에는 속도가 5m/s가 됐을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5m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50N의 힘을 가해서 5m만큼 이동했으니까 해준 일이 얼마야? A의 해준 일의 크기는 50 곱하기 5m에서 250J의 일을 해줬고요. 250J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50, 3, 4, 5 중에 골라야 되겠네. 그 다음 비역학적 에너지 한번 볼까요? 비역학적 에너지. B는 나의 경우 보면 이것도 쉽지 않네. 자, 이게 4kg짜리가 있어. 근데 얼마로 잡아당겨줬다는 거야? 50N의 힘으로 잡아당겨줬네요. 그러면 4kg짜리는 중력이 40N 있을 텐데 50N을 잡아당겨주면 R자임이 10이 되고요. R자임이 10이 되고 F는 mA식을 세워보면 A는 2.5 똑같나요? 2.5m/s 되고 그런가요? 그러면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똑같이 5m가 되겠네. 그죠? 그렇네요. 그럼 5m만큼 50N 힘을 가해서 5m만큼 잡아당겨주면 사람이 이놈에게 해준 일이 얼마냐? 똑같이 250J이 되겠죠? 그럼 250J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증가한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 속도가 좀 알짜임이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하니까 속도가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 형태로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도 증가하겠죠. 근데 그 두 개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250J이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만 한번 구해볼까요? 운동 에너지. 이거 적어야 돼. 운동 에너지도 복잡하니까 위치 에너지 먼저 구해보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5m만큼 올라갔잖아. 5m만큼 올라갔으니까 요놈의 중력 포텐셜이 얼마가 돼? mgH니까 얼마야? 200J이 되겠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50J이 된다는 거야. 50J. 운동 에너지 50J, 중력 포텐셜 에너지 200J.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이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두 문제 풀었는데 벌써 30분이 돼버렸네. 그 다음에 3번. 8번까지 풀어요. 8번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자, 3번은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그 조건을 보니까 공기의 저항, 마찰 다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학적인 보존된다는 겁니다. 역학적인 보존된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줍시다. 여기 역학적인 다 똑같다는 얘기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탄성 에너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다 똑같다라는 건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까? 그건 상관없어. 근데 식이 가장 간단하게 되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를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력 포텐셜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최하점.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가장 최하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잡는 게 제일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2v의 제곱.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그 다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있죠?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요 높이가 h니까 mgh.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높이를 라지 h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제로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라지 h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그러네. 그러면 이게 별 의미가 없었겠고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이거를 고려해줘야겠구나. 그럼 뭐 여기를 기준점을 잡으나 큰 차이는 없겠다. 식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h란 말이야. 라지 h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조건이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요거 두 개 한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맨 처음 다 풀어주면 2mv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가 되겠네. 그러면 m 전부 사라지고 gh가 근데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줄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m 지우지 말고요. 요걸 이렇게 하면 2분의 얼마죠? 2분의 3 mv 제곱인가요? 네. 이거는 mgh가 되죠. 그러니까 mgh 대신에 2분의 3 mv 제곱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또는 mgh 대신에 2분의 3 mv 제곱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기준면을 여기를 잡는 게 훨씬 낫긴 해주겠다. 우선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 mv 제곱 대신에 3분의 2 mgh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요거는 3분의 1 mgh가 되겠죠. 플러스 mgh는 mgh-h가 되겠죠.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3분의 4가 되고 우선 mg 다 사라지고 3분의 4h는 h-h다. 그러니까 대문자 h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7h가 됐다. 3분의 7h. 답이 나왔어요. 3분의 7h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가 물리냐면 여기까지 식 세우는 게 이제 물리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걸 연립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이제 수학 실력을 볼 수 있겠지. 근데 의외로 이렇게 식을 잘 세우는데 답을 못 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 그지? 이거 계산 과정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된다. 이거 맞은 사람? 자, 4번을 봅시다. 4번. 4번도 아주 간단하게 풀이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풀이가 되는 문제인데 여기 2m입니다. 여기 m입니다. 이걸 손을 잡고 있어.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무거운 놈이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놈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충돌하기 직전, 바닥의 연놈이 충돌하기 직전에는 속도를 갖고 있을 텐데 V 속도를 갖고 있을 텐데 V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주어졌고 높이가 h다. 자, 이거 어떻게 보냐? 아주 간단히 푼다는 거야. 자,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거지. 처음 상태와 이 손을 놓았을 때 이놈이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증가하면서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 VV를 갖는데 똑같은 속도의 크기 VV를 갖는데 이 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처음 상태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상태 역학적 에너지 같다. 이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양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량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과정에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의 양이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 보는 거야. 요 놈은 중력 포텐셜이 감소했고 요 놈은 증가했어. 전체는 증가했어, 감소했어. 다시 요 A는 내려왔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죠. B는 올라갔어. 그래서 B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A, B 전체 시스템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다시 질량이 여기 EM입니다. 요게 M이야. 감수? 그래, 감소했죠. 왜 감소했냐면 감소량이 더 많잖아. 아. 요거는 A는 얼마만큼 감소했냐? EMGH 감소했어. B는 MGH 증가했어. 그럼 전체 A, B 전체 중력 포텐셜의 감소량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MGH가 된다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로 됐어.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의 감소량이 MGH죠. 그게 뭐와 똑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다. 연원도 운동 에너지 2m짜리도 운동 에너지 같고 m짜리도 운동 에너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의 증가량은 2분의 1 곱하기 3m 곱하기 V의 제곱이 돼.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지금 수업 듣기 싫다고 막 이세요. 수업 듣기 싫어도 조용히 들으세요. 3분의 2 GH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선생님이 지금까지 네 문제를 풀었는데 식 자체가 너무 간단한 건데 이 식을 이끌어내는 데가 쉽지 않죠. 전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뭐야? 답이 있나요? 답이 3번 있죠? 3번. 너무 간단한 이 식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바로. 아니, 좀 따로 더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EM이랑 M이랑 따로 세워서 더해야 되지 않아요? 따로 해도 돼. 근데 따로 해서 어떻게 따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운동 방정식이 2분의 1 3M 곱하기 V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 쌤 여기까지 됐어. 이 AB 전체 총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MGH다.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있는데 운동의 증가량 요놈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의 제곱이잖아요. 요놈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지.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 어떻게 돼? 2분의 1 그냥 질량 전체로 봐도 똑같게 나오잖아. 그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꺼번에 다 더해서 3m으로 볼 수 있나? 각각 따로따로 운동에서 갖고 있는데 근데 막상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다. 전체 그냥 질량을 더해서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더해서 한 값이랑 똑같다. 운동 에너지는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야 방향이 없는 스칼라야.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요 속력이죠. 요 속력 똑같이 더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을 봅시다. 5번도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중 상태.
낮은 상태고 이 빈 게 처음 상태고 질량 m이었고 올라간 높이가 h였고 올라간 높이가 h인데 높이가 h죠.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 될까요? 요 길이는 2h가 되겠죠. 왜냐면 요 놈이 내려온 길이가 2h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요 질량은 2m이고 요 질량은 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식을 세워서 등식을 세우면 끝입니다. 자, 맨 처음 이런 하얀 색깔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된 상태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요놈 감소했어.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2mg 곱하기 2h만큼 감소했어. 이만큼 감소했죠? 요놈은 증가했네요. mgh만큼 증가했네. 중력 포텐셜이 감소했고 요놈은 증가했어. 플러스 mgh. 그럼 전체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mgh만큼 감소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두 개 크기만 놓고 같다라고 식을 써도 되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제로다.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아까 예준이가 질문한 거를 이제 해결됐으니까 전체 질량 다 더해서 3m 곱하기 두 개가 하나의 실로 연결됐으니까 속력이 같겠죠? V 제곱. 결국 이거 두 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m 사라지고 2분의 3 V 제곱은 3gh. 3 사라지네요. 그래서 V는 루트 2gh가 되겠네. 요거는 우리가 외웠던 루트 2h를 바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계산을 하니까 우연하게 루트 2h가 나온 겁니다.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루트 2h라는 식을 쓸 수가 없어. 답은 루트 2h가 됩니다. 그 다음 6번은 이제 충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 나온 건데, 자, 맨 처음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A가 정지하고 B가 속도 V로 가네요.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가 상태에서 B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V가 돼야 되겠죠. 질량이 다 동일하죠. A, B, C, D의 질량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충돌 전과 후에 가 상태에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면 B는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상태에서 C와 D가 다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충돌한 후에 C의 속도와 B의 속도는 V보다 더 작을 겁니다. V보다 더 작아. 그런데